좋은 식초 마시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람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 앞에 이렇게 식초가 놓여있는데요. 저는 식초를 중학교 1학년 때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마셔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초란 무엇인가? 식초를 만드는 재료는요, 곡물 혹은 과일들이에요. 이 곡물과 과일들이 한번 발효가 일어나면 보통은 주정 발효가 일어나서 술처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발효 일어날 때 초산균이 침범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초산 발효된 것이 바로 식초인 거죠. 그래서 곡물과 과일이 한 번, 두 번 발효되는 것을 식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를 베어 먹었을 때 이 사과의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잖아요. 이 사과가 한 번 더 발효된 사과 주처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술 한 잔 드셔보신 적 있으시다면 아마 느낄 거예요. 한 잔만 먹어도 온몸에 혈액순환이 팡팡 돌고요,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기운이 막 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뇌도 빨리 영향을 많이 받죠. 이렇게 사과 한 알이나 두 알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영양 흡수가 돼가지고 기운이 오르는 것보다 술로 발효하게 되니까 기운이 훨씬 더 빨라지죠. 그만큼 이 에너지가 빨리 우리 몸에 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 같은 것이 한 번 더 발효돼서 식초가 돼버리면 훨씬 더 빨리 쪼개져 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기운이 돌아가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식초를 만들게 되면 원래의 곡물과 과일의 기운과 에너지와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영양소 부분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어 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요즘 식초에 관해서 굉장히 예찬하는 기사나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효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 식초들은 막상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원래의 곡물과 과일들에 있던 그 미네랄들의 숫자나 양은 적지만 기운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청 빨리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식초는 사과의 기운을, 포도식초는 포도의 기운을, 현미식초는 현미의 기운을 이렇게 우리가 빨리 소량을 가지고도 온몸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먹었다는 것은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한 분께서 감식초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시골에다 연락을 해서 감식초를 이렇게 직접 담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는 감식초도 맛있고 식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조금씩 먹게 되었고, 특히 어릴 때는 운동 후에 식초를 먹고 나면 굉장히 피로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초들을 즐겨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식초를 구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식초를 드시라고 했을 때 마트에 가서 아무 식초나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식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보면 뒤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이 라벨을 보셨을 때 보통 식초의 대부분은 단일 품종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과식초인데요, 사과식초에는 사과 100% 혹은 천연 발효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품종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협이라든지 어떤 마트 중에서 자연식품을 취급하는 마트를 가면 감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렇게 원액 100%라고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주정, 빙초산, 설탕 같은 첨가물, 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정, 빙초산, 설탕 이외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간 식초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시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으로 발효된 것은 무엇이든 드셔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먹는 것은 어떻게 먹으면 되냐? 저는 지금 워낙 오래 먹어서 원액으로 먹어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식초를 원액으로 먹게 되면 조금 타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곳을 복불복 재료로 식초를 이렇게 구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드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어차피 식초에 조금의 양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는 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대략 처음 하시는 분들도 1대 10, 식초 1에 물 10 정도면 충분히 희석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보통 소주컵으로 제가 기준을 하는데, 하루에 소주컵 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분량을 하루 종일 이렇게 드시면 몸에 더 좋은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만 티스푼으로 하나 드셨다가 점점 테이블스푼으로 드셨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테이블스푼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큰 테이블스푼으로 가득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요것에서 10대 정도니까 눈대중으로 해도 이 정도를 하게 되면 10대 정도가 탄 거죠. 이 정도를 그냥 이렇게 마셔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부담스럽거나 신맛을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꿀 같은 것을 조금 첨가하셔가지고 식초 1에 꿀 1, 물 10 정도로 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맛도 있는 건강한 음료수가 됩니다. 그리고 식초에 원래 탄산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마치 탄산음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식초수를 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곤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탄산음료를 안 마셔도 충분하게 이것만으로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예요.
자, 이것을 언제 먹느냐? 저는 보통 식전에 이렇게 먹는 것을 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식초가 많이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혈당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데요. 아마 이런 실험들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혈당을 재고요. 짜장면을 먹고 식후에 혈당을 쟀을 때 혈당이 높아지는 것과 식사 전에 식초수를 조금이라도 마시고 짜장면을 먹고 혈당이 높아지는 비율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초를 먹게 되면 혈당이 안정되게 조절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먹으면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혈당을 안정시키고, 요즘 건강한 다이어트의 대세가 혈당 조절이 되는 다이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초는 식전에 드시는 것이 효과가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장에 부담이 되어서 위염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위염이 있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왜 위염을 안 고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염을 그냥 한약으로 고치시면 식전에 먹든 식후에 먹든 상관없이, 그리고 음식을 어떤 걸 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위염을 항상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놓치시는 것이 제가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한약으로 위염을 고치시고요. 두 번째 식초수를 식후에 드시고요. 세 번째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나가서 양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식초수를 음량수에다가 식초를 타거나 소금을 타거나 해서 그런 해독수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운동하러 나갈 때 꼭 식초수를 이렇게 타가지고 나가서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셔주는데, 그러면 피로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식초를 마실 때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치아에 오랫동안 닿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드시면서 꿀꺽꿀꺽 삼켰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 머금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면 치아가 조금 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예민한 분들은 빨대를 꽂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냥 꿀렁꿀렁 이렇게 마셔서 삼키거나 좀 찝찝하시다면 물로 바로 헹구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초의 효능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혈당 조절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식초에 있는 어떤 산 성분, 특히 사과식초 같은 경우에는 유기산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유기산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위장 운동, 그리고 대장의 대장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력을 높여주고요. 변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효능을 식초가 가지고 있죠. 세 번째, 거의 모든 식초에는 붕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식초를 먹는다고 해서 뼈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전혀 없고요. 식초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의 미네랄들이 잘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뼈도 당연히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항노화,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이 좋아져가지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피부가 매끈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항산화 효과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산화작용이 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를 예방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 혈당을 조절한다고 했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이 식초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식품이니까 꾸준하게 먹어서 내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음용하시면 좋겠고, 매일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티스푼 하나라든지 혹은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는 꼭 드시고요. 음식에 뿌려 먹거나 식초수로 해서 드시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양을 차차 늘려서 하루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이 사과식초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동구매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다음 주 12월 16일 날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조금 더 큰 혜택으로, 평소에 이 비비베르데 사과식초는 다른 곳에서도 팔리고 있는 식초인데요. 훨씬 더 할인 혜택을 높여가지고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3일 동안 사과식초와 올리브유 등 여러분들의 건강에 필요한 제품들을 알려드리고 큰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설명란에 보시고요. 건강한 제품 챙기시고 여러분들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랑!